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자기 찾아든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낼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방에서 잠시나마 힐링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보아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이정호는 낡은 점퍼를 여미며 마당을 쓸고 있었다. 호미 끝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를 치우던 그의 시선이 감나무 끝에 남은 감 하나에 멈췄다. 붉게 익은 그 감은 겨울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매달려 있었다. 정호는 그 감을 바라보다 문득 미소를 지었다. 아내 순애가 생전에 늘 말하곤 했다. 여보, 저 감은 꼭 민수가 따야 제 맛이라니까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민수는 올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로 떠난 지 3년째. 명절에도 제사에도 그 아이의 발자국은 들리지 않았다. 그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내가 있었으면 이것 따서 같이 먹었을 텐데. 찬바람이 불어와 감이 살짝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다. 서울 구로구의 한 낡은 원룸. 민수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다. 낡은 전등이 깜빡거리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민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 저장된 연락처 하나. 아버지. 손가락이 그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전화를 해도 또 한마디도 안 하시겠지. 너는 뭐 그렇게 사냐? 남자는 말보단 일을 해야 한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 정답지만 너무 딱딱한 사람. 그 따뜻함을 느끼기엔 민수는 아직 너무 젊고 너무 상처받은 상태였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며 민수가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그의 눈에는 후회 대신 공허가 가득했다. 시골집 부엌. 순애는 된장국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위로 가스불의 파란 불빛이 일렁였다. 정우가 들어와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도 혼자 밥 먹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언제 전화라도 할까 싶어 밥은 해놨어요. 정우는 말없이 국을 떠먹었다. 국물은 짭조름했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민수한테 연락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정우는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 보고 싶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놈이 듣고 싶겠나 그런 말. 순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엔 2개의 밥그릇, 그 사이에 놓인 빈자리 하나.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며칠 뒤 순애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정우가 놀라서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숨이 차서. 그녀는 늘 그랬다. 아파도 괜찮다고 했다. 힘들어도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순애는 결국 쓰러졌다. 정우는 급히 트럭에 그녀를 태워 읍내 병원으로 달렸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실에 누운 순애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우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농사 그만두자. 내 몸부터 챙겨야지. 순애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밭에 나가야 우리 감나무가 살아있죠. 그깟 감나무가 뭐라고. 그 감나무 덕분에 민수가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에서 그는 혼자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내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 며칠 뒤, 밤늦은 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읍내 병원.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호 씨 가족 되세요? 네, 맞습니다. 아들인데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정신없이 짐을 챙겼다. 버스를 타고 밤새 달렸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벽 5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에는 정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수를 보자 정우가 일어섰다. 왔냐? 엄마는요? 안정 중이다. 조금 늦었더라. 순애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야, 이제야 왔구나.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넌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었어.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우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하얀 이불을 바라봤다. 한쪽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마을회관 앞마당. 하얀 천막 아래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민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다. 정우는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다. 왔는가? 고맙네. 그래, 수고가 많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정우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괜찮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다. 사랑, 후회, 분노, 그리고 오해. 그날 저녁 하얀 상복을 입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작은 감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늘 머물던 자리였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집안엔 아직도 제사 음식 냄새가 남아 있었다. 민수는 거실 구석에서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았지만 그걸 몰라서 자꾸 미워한다. 이 둘이 서로를 이해할 날이 올까? 민수는 손끝이 떨렸다. 그때 정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짐 챙겨라. 서울 가야 할 거 아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엄마 제사도 다 못 치렀는데요. 여기 오래 있어봐야 뭐 하겠냐? 아버진 진짜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우가 멈춰섰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그렇게 가셨는데 하루 종일 농사 얘기만 하시잖아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누가 대신 밭을 갈아주냐? 그게 다예요? 엄마한테 해준 게 그것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말을 삼켰다. 민수는 방을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전 그냥 모르겠어요.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 뒤에 남은 건 정호의 짧은 한숨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떠나기 전 마당에 섰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조용히 서 있었다. 어릴 적 민수는 그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곤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라, 떨어지면 다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래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보려 합니다. 엄마처럼 참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를 이해할 날이 오겠죠.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진 감나무 잘 지켜주세요. 그는 편지를 마루에 올려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 사라질 때쯤 마당에 서 있던 정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감나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 아래 붉은 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놈이 또 떠났구나.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마당의 감나무는 다시 연두빛 새잎을 틔웠다. 정우는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며 혼잣말을 했다. 순애야, 감나무가 또 살았네. 그놈이 없으니 밭일이 버겁다. 그는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 앞에 낯선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서울 우체국 발송 이민수. 정우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다. 두꺼운 종이 속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민수의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 아버지, 저도 조금씩 해보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자신 있게 찾아뵐게요. 정우는 그 사진을 장롱 속에 넣었다. 사진 뒤에는 순애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이 두 사람은 너무 닮았다. 그래서 더 멀어지고 더 아파한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닮았다고 그게 죄냐?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 아래 정우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이웃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장님, 이정호 씨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의식이 희미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심장 질환이 겹쳤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머리맡에는 누렇게 바랜 순애의 사진과 민수가 보낸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조명이 꺼진 뒤 정우는 작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민수야, 내 엄마가 떠나고 너와 나도 멀어졌지만 나는 늘 너를 기다린다. 이 아비는 말이 서툴러서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했다. 하지만 내가 감나무를 보면 내가 거기 있는 줄 알아라. 그는 종이를 접어 자신의 일기장 속에 넣었다. 그 종이는 나중에 민수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민수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날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방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봉투에는 민수에게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수는 두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노랗게 빛이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때면 나는 아마 너 옆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서울로 떠나던 날 논둑에 서서 울고 있던 아버지를 너는 보지 못했겠지. 나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잘 지내길 기도했다. 민수는 그만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민수는 방 한쪽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입던 일복과 구겨진 작업용 모자,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민수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 미소 하나를 보기 위해 아버지는 평생 흙과 싸우며 살아왔다는 걸.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왜 그땐 몰랐을까? 그게 사랑이었는데. 민수가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을 때 어머니 순애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민수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단다. 뭔데요, 엄마? 사실 내 아버지가 너 대학 보낼 돈 마련하려고 농사일 끝나면 밤마다 막노동을 나가셨다. 그게 몸을 망친 거야. 민수의 손에서 눈 치우던 빗자루가 떨어졌다. 그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런데도 내 걱정만 하셨어. 내가 힘들지 않나, 잘 먹고 다니나. 그게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말이었단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흰 눈이 그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한겨울임에도 밭은 여전히 단단했고 곳곳에는 아버지가 심어둔 마늘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민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이제 제가 대신 이 밭을 지킬게요. 그는 흙을 손에 쥐었다. 그 흙에는 아버지의 손길, 땀, 그리고 삶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몇 달 후, 봄.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밭을 새로 일구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밭 한가운데서 그는 삽을 들고 천천히 흙을 뒤집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가 작은 모종을 심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 어딘가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미소 짓고 있을 아버지가 보이는 듯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사랑이었네요.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민수는 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다.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흙은 사람의 마음이랑 같단다. 정성 들이면 다시 살아나고 외면하면 금세 굳어버리지. 민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만이 밭 사이를 스치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에는 갓 수확한 봄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이 밭에서 나온 거야? 응, 아버지가 심어둔 씨앗이었대. 내가 이어서 키웠잖니.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보다 이제야 찾아온 평화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요. 제가 아버지의 밭 계속 지킬게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아버지가 가꿨던 밭에는 초록빛 생명들이 자라나 있었다. 민수는 아침마다 밭을 돌며 작물의 잎을 어루만졌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는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랬지. 자연은 두렵지만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삽을 들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헛간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모자를 발견했다. 해진 천, 구겨진 챙, 그러나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 모자를 쓰고 밭으로 나갔다.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수는 하늘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오늘 수확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의 밭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노을빛 속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 했다. 가을이 찾아왔다. 노랗게 물든 들판 한가운데서 민수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렸다. 작은 향이 피어오르고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아버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침묵이, 그 모든 꾸중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웃으며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던 모습이 스쳐갔다. 잠시 후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며 날아올랐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다녀가셨네요, 아버지.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본 들판은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그 밭에는 여전히 한 남자의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흙에 묻은 땀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용서와 화해. 아버지의 밭은 이제 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 때 만나요.